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만 9개월 만에 올리는 영상인데요. 제가 우여곡절 끝에 해외에 거주하게 돼서 그 준비로 인사가 꽤 늦어졌습니다. 시일이 꽤 지나긴 했지만 지난 영상에서 하던 얘기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국시대 한반도 남부 김해 지역의 가야인 유해 분석에 대한 연구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덤에서 발견된 가야인 유해들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친족관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더 거시적으로 유해가 어떠한 유전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신뢰도 높은 유전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8개의 샘플, 즉 대성동봉분 7명, 유아리 폐총 1명, 총 8명에 대해서 유해들 간의 근친성 분석 결과를 아주 짧게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동 염색체의 비동형 비율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유해 사이에 3대 이내의 친족 관계가 없었다는 게 입증됐고요. 그리고 ROH 분석을 근거로 당대 가야의 유전적 다양성이 이미 현대 한국인 못지않게 다양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 점들은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한 영상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룰 좀 더 거시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해 보려고 하는데요. 즉 가야 당대의 유해가 어떤 집단의 유전 형질과 가까운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유전자형이 비슷한 유전 집단을 의미하는 하플로그룹 개념을 도입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 분석이 유의미한 샘플 개수가 8개 있었고요. 연구에서는 이들 샘플이 모계 유전 DNA 집단인 mtDNA 하플로그룹의 여러 집단 중에서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분석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을 넘는 다수인 5샘플은 D 하플로그룹, 나머지 3샘플은 각각 B, F, M 하플로그룹에 속합니다. 이러한 모계 하플로그룹들은 대체로 동아시아인들이 소속된 유전적 집단입니다. 이거는 기존 연구에서 두루 확인된 사실이고요. 단국대학교 김욱 교수님의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아래 그림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연구의 분석에서 가야 집단의 과반수를 넘는 모계 D 집단은 오늘날 한국인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하플로그룹으로서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30에서 3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야 집단에서 모계 D 집단이 30%를 넘어서 과반수를 넘기까지 하니까 당대와 현대의 모계 하플로그룹의 비중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아마 가야 집단의 샘플수가 굉장히 작다는 점도 이 비중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삼국시대 당대에도 이미 가장 주류를 이루는 모계 하플로그룹은 이미 현대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연구 집단과 유사한 유전적인 지형은 조금 더 세부적인 하위 하플로그룹의 비중에서도 확인됩니다. 바로 가야 무덤에서 발견된 8명 중 5명인 D 하플로그룹 중에서도 절대 다수인 4명이 오늘날 한국인이 가장 흔하게 소속된 D4 하플로그룹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현대 한국인과의 비교 외에 당대 가야와 인접한 지역인 일본 열도의 고대 인구 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재미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야인의 절반이 소속된 모계 D4 하플로그룹이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일본 고대 야요이인 집단의 유해 샘플에서도 주류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야요이인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일본 열도의 원주민인 조몬인들 중에서 D4 하플로그룹에 속하는 유해 샘플의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조몬인과 야요이인의 뚜렷한 유전형질 차이는 야요이인이 한반도로부터 유래했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유전학 측면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출신의 학자들도 상당수가 동의하는 기존 학설에 따르면 대략 기원전 7세기인 야요이 시대의 시작 시점부터 기원 후 6, 7세기까지의 대략 1000년에 걸쳐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수많은 인구가 이주하는데요. 그 도래인 상당수가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 경로는 가야 연맹의 본토인 낙동강 상류로부터 김해평야 일대를 거치는 루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규슈 서북부 혹은 그 맞은편 해안인 혼슈 서북단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러한 추정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들에서
유사한 시기를 전후로 발견된 유해들의 유전적 유사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유물 측면의 근거로도 북부 규슈 지방과 가야 남부 지역이 철기를 바탕으로 교류하면서 가야인 다수가 규슈로 이주한 흔적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유물 얘기로 빠졌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야요인의 다수를 이루는 모게 디포 하플로 그룹이 조모닌과는 전혀 다르게 가야인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모게 디포 하플로 그룹과 매우 매끄럽게 연결되는 거고요. 이러한 유전적 근거와 유물적 근거를 조합하면은 야요인의 한반도 도래설이란 기존 학설의 타당성이 매우 강력하게 입증됩니다. 이번엔 가야인 유해 중에서 남성을 Y 염색체 기반의 북의 유전자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명의 남성 중에서 2명으로부터 정확하게 분석 가능한 Y 염색체를 추출했고요. 이 2명 중에서 1명의 북의 하플로 그룹은 D계통, 다른 하나는 O계통이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샘플은 Y 염색체 파편의 총 길이가 짧긴 하지만 말하자면 분석하기에 좀 불완전한 Y 염색체이지만 그 제한된 단서 가운데서도 가장 유사도가 높은 하플로 그룹인 O로 임시 판정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3명 중 다수인 2명이 속한 하플로 그룹 O는 오늘날 한국 남성의 73%가 속할 만큼 대표적인 그룹인데요. 비록 샘플 수가 무척 적긴 하지만 고대 가야 남성 중 다수도 현대 한국 남성의 하플로 그룹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또한 나머지 남성 1명이 속한 북의 하플로 그룹 D는 오늘날 일본인들에게서 더 흔한 하플로 그룹입니다. 북의 하플로 그룹 분석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흥미롭게도 모계 하플로 그룹 분석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모계와 북의 하플로 그룹 모두 한반도 고대 역사시대에 가장 우세한 집단이 현대에도 유사하게 가장 우세하다는 점이 첫 번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유전적인 지형은 적어도 역사시대의 고대, 더 나아가서 이미 선사시대에 일찌감치 현대와 비슷한 모습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고대에 있었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대규모 이주, 대규모 도래를 통한 일본 열도의 야요이 집단 형성을 유전적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 핵심이 오늘 방송의 개략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분석한 샘플들을 더 미시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쭉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